채소 가격도 그렇고요. 과일 가격도 이 가격이 오르지 않는 먹거리를 찾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소비자들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상공인 살리기 또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결국에는 소비 쿠폰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유통과 움직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최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네. 과거에랑 좀 다르게 어떻게 지급을 하고 또 어디는 사용할 수 있고 어디는 사용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네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이제 그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하는 거 가지고 사실 뭐 대선 공약에부터 있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뭐 논란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 목소리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정부가 민생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1차 지급을 이달 2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렇게 신청 기간을 두고 1차 지급을 이렇게 이제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선지급에서는 이제 그 지원 대상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소득 기준은 상위 10% 그리고 또 차상이나 뭐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뭐 기초수급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이제 일반 국민 이렇게 4개 이제 그룹으로 좀 나누고요. 우선 이제 그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다 공통되게 지급되는 금액이 이제 15만 원 해서 상위 10%라 하더라도 이제 15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상이나 한부모 가정은 이제 30만 원으로 좀 금액이 이제 높게 책정이 돼 있고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특기할 점은 비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그 추가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인천, 경기나 뭐 농어촌 감소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비수도권 지역에는 이제 3만 원을 1인당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면 최대 이제 45만 원까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발표에 따르면 이제 그 2차 추가 지급을 또 예정을 하고 네. 있는데요. 2차 추가 지급은 뭐 전 국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상위 10% 제외하고 이제 90%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데 추가 지급 금액을 지금 한 10만 원 선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건강보험 이제 그런 그 기초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통계를 가지고 이제 그 지원 대상을 다시 선정한 후에 추가 이제 그 일정을 가지고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발표하기로 2차 지급은 이제 9월 22일부터 예정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할 건지는 9월 중에 이제 추가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기 10%는 어떻게 정하나요? 내가 상위 10%인지 몇 %인지 이제 TV 보는 시청자분들은 네. 궁금하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건강보험료를 낼 때 거기에서 이제 소득에 대해서 이제 건보료를 지금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그런 소득 통계죠.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내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전 국민의 이제 90%, 10% 상위는 제외하고 90%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이제 추가 10만 원을 이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보료로 등수를 세워서 앞에 그런 10명만 셈이죠. 끝나서 네네네. 15만 원을 예. 끝내고 네. 나머지 분들만 나눠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온라인은 어디에다 신청하고 오프라인은 어디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신청하는 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선불카드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도 이제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는 이제 각자 이용하는 이제 그 카드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의 뭐 고객센터도 좋고 아니면 이제 카드사 뭐 이용하는 앱도 있을 수 네. 있고요. 또 정부에서 하는 그런 뭐 누리집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런 그 온라인 형태의 이런 이제 그 쿠폰이라든지 이제 추가 지급하는 이제 네. 그러한 이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그 뭐 주민센터에 주민센터. 가게 되면 또 실물 형태로도 네.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면 또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한다고 지금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친절하고 편리한 접근성을 좀 제공한 그런 이제 그 지급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청은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7월 언제요? 21일부터? 기간은 지금 네. 이달 21일부터 네. 9월 12일까지 8주간 지금 네, 네. 되어 있고요.
각자 이제 그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앱이든지 온라인 그리고 주민센터 이렇게 또 정부의 그 누리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역사항 상품권은 이렇게 할인해 주잖아요. 네. 5%, 10%더 할인해 주는데 네. 예를 들면 체크카드로 받은 사람하고 지역사항 상품권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건가요? 일단 이 금액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동일하고. 금액을 지급하게 되죠. 네.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 나온 거는 이제 신청 첫 주는 조금 몰릴 수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출생 연도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 아마 이제 첫 주는 아무래도 좀 혼잡할 것이 네. 예상되기 때문에 그 요일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요일제. 그래서 네. 월요일은 이제 그 주민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끝자리가 이제 뭐 1하고 6자리가 네, 네. 된다든지 그렇게 좀 구분을 두어서 좀 그 분산시킴으로써 혼란을 좀 막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본인의 그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16, 그다음에 화요일은 뭐 27, 이런 식으로 38, 49 이렇게 요일제를 시행하도록 지금 되어 이것저것 있습니다. 신경 쓰기 싫으면 그냥 그 다음 주에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한주 좀 혼잡을 뒤에. 피하고 좀 여유 있게 늦게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건 사용은 어디다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디는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그 좀 약간 더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이 그 사용처 제한에 좀 관한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전 국민에 대해서 좀 보편적으로 일단 15만 원씩은 이제 지급한다라고 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네. 사용처는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이제 큰 제한은 그 각자 거주하는 그 지자체 내에서 일단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가 있고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 주민등록상 주소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또 쓰는데 아무 업종이나 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흥이라든지 유흥 사행성 그런 업종은 뭐 절대 안 되고요. 술 마시는 거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업종에 좀 제한이 있고 또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지역 경제 그리고 또 이제 소규모의 그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좀 더 혜택을 주자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그 뭐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위주로 이렇게 소규모 이런 사업자들을 이제 더 이제 그 사용처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용처를 좀 잘 확인을 하셔서 그 해당 그 지역 내에 그 해당하는 업종, 그 다음에 그 규모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좀 참 사용하는데 약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앞서서도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소비 쿠폰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면 거기에 뭔가 이제 돈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각에 요즘에 그냥 마트 안 가고 다 쿠팡이나 이런 걸로 다 배달 앱도 많이 사용하고. 네네. 근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거기가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취지 자체가 이제 어떤 지역의 그 소상공인 이제 자영업자를 위주로 좀 그 매출을 늘려주자는 취지를 근데 갖고 치킨도 있어서 배달 시켜 먹는 경우 많은데 예. 그럼 거 매장 가서 그거를 찍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 직접 이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그러니까, 있겠고요. 그리고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좀 제한적으로 직접 그러니까 치킨을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한다라고 네. 하면 그 치킨 가게 이제 뭐에서 직접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또 예외로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비대면 거래가 다 일반화되어 있고 네. 그렇게 직접 뭐 그 치킨집 사장님이나 그쪽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럼 포장해서 가지고 그렇죠. 와야겠네요. 예, 그래서 직접 결제 방식이 조금 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돈을 풀기로 했잖아요. 돈을 네. 풀면 만약에 물가가 올라버리면 돈을 푸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분석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경제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평가나 예상은 좀 다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소비 지출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네. 그 소비가 진작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내에서 이제 뭐 우리가 GDP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바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요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예컨대 이 소비하는 가게에서 어차피 이 소비 쿠폰이 없어도 어차피 뭐 생필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품목들을 자기 그 돈으로도 소비를 하는 거를 다만 이 소비 쿠폰으로 대체하고 추가적인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어떤 경제 전체가 이렇게 그 좀 더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다든지 더 경제가 성장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했던 소비 플러스 이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소비가 정말 확대가 된다면 좀 그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의 소비를 자기 돈으로 쓰던 거를 그냥 소비 쿠폰으로만 그러게요. 대체하는 식으로 되면 뭐 전체 소비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그 경제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처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또 기업형 슈퍼마켓도 그렇죠. 사용할 수가 없고. 편의점은 가능하고. 편의점은 가능하죠. 아마 네. 최대 수혜처가 지금 편의점으로 그러니까요. 예상됩니다. 예. 편의점은 지금 프랜차이즈 방식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가맹점주들이 그 사업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중소사업자라고 보는 그렇죠. 거네요. 그 가맹점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긴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편의점도 되고 지역에 이제 작은 그 소규모의 이제 그런 가게들도 다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대형 업체들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 업체의 그 뭐 식료품이나 이런 걸 사던 거를 소규모 업체로 좀 이전하는 이제 그런 효과는 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의 좀 더 소규모 업체들의 매출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거둘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나오면 그냥 횟집 가서 회 한번 먹자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뭐 소고기 사 그렇죠. 먹자. 소고기 네. 사 먹자, 횟집 네. 가자, 그래서 네. 한 번에 다 쓰자, 막 이런 느낌이면은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소비가 좀 증가가 되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된 다음에 그 회값도 오르고 소고기 값도 오른단 말이죠.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거 한편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렇게 소비 진작이라든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뭐 소비 쿠폰을 지급을 한다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뭐 쓸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자기 돈으로 쓰던 거를 그냥 그렇게 대체해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매회 구매할 때마다 가격을 깎아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가격 부담이 돼서 지금 소비를 망설이거나 주저하던 거를 그럼 매회 그 구매 시마다 할인 혜택이 적용돼서 계속적인 구입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같은 재원을 써도 좀 더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또 적용하기는 또 시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그 1차, 2차 지급을 나누어서 그 일시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추가적인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유통가도 워낙 지금 요즘 뭐 힘들다 하니까 지금 이제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라면이라든지 빵 가격을 많이 할인한다면서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물가 통계를 보면 예.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6월 달 물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체 물가는 뭐 2% 이제 초반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생활 물가라든지 식료품 물가는 뭐 3% 이상으로 상당히 상승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뭐 상반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를 사실 좀 낮은 수준으로 지금 좀 안정화되어 가고는 있는데 주요 이제 그런 식료품들은 상당히 지금 높은 가격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체감상으로는 이게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그 농식품부가 네. 그 식품 회사들이나 이런 쪽에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할인을 좀 하도록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할인이라는 것이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브랜드들도 뭐 네. 대표적으로 뭐 크게는 뭐 40% 이상 뭐 또는 20% 이런 식으로 할인해서 좀 매장에서 팔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식품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지금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예를 들어서 뭐 1+1 행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최대 50% 이렇게 할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지금 할인에 지금 동참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정부는 이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계속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보면 대형 할인마트 3사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삼양 불당면 같은 거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싸게 좀 할인해서 팔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제가 뭐 보다 보니까 통닭 한 마리를 3,000원에 살 수 있는 뭐 그런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네. 행사를 할 경우에는 누가 그거에 대한 손실은 보존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기업이 그냥 이익 난 거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정부가 뭐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는 건지 네. 그 이번 이제 소비 쿠폰 사용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이게 뭐 직영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서 큰 차별이 있는데요. 가맹점은 인정은 되지만 직영 대리점이나 이런 것들은 예외로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지금 통닭을 말씀하셨는데 통닭이 사실은 일반 치킨집에서 주문하면 한 2, 3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획기적으로 뭐 한 3,000원, 5,000원 이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오픈런처럼 많은 이제 그 고객들이 몰리면서 선풍적으로 이렇게 좀 인기를 좀 얻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것이 이게 대형 마트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그 계약을 통해서 닭고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식용유라든지 필요한 그런 그 재료들을 미리 그 낮은 계약으로 단가 계약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그것을 들여오고 그리고 자체 이제 매장에서 직원들이 직접 튀겨서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뭐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중간 과정에 생기는 그런 유통 비용들을 과감하게 좀 줄이고요. 이렇게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저는 딱 생각 들었을 때 저거는 원래는 광고비가 드는 거니까 저걸로 이제 손님을 모시는 상품으로 해서 약간 한쪽에서는 손실을 보고 대신에 네. 와서 다른 것도 많이 사니까 네. 네. 합쳐서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렇죠. 소비 물론- 쿠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네요. 물론 그럼 이제 이건? 그런 뭐 미끼 상품처럼 이렇게 네. 좀 싸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비용 절감을 최대한 좀 추구를 해서 그 비용 절감을 결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많이 몰리는 만큼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런 원가 절감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치킨 그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가맹점들 사업주들하고 상당히 조금 좀 긴장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지속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 그 치킨 가게 매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하나의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메뉴는 정했어요. 날개와 다리가 있는 치킨으로. 오늘 내용 옛날 잘, 통닭으로. 네. 전 날개 다리만 먹어요.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